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 등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2024년의 하반기가 시작됐죠.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하반기에 냉각될 경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실업률 4%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지 혹은 기존보다 실업률이 대폭 오른 뒤 침체가 닥쳤던 역사적 전례를 따를지 문제인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른바 암호화폐의 여왕으로 불리는 독일 국적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범에게 무려 7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이그나토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 원코인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동업자인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와 함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50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이고 40억 달러, 한화 약 5조 5,4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그나토바는 독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성형수술 등을 통해 외모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무장 경비원이나 무장 동료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그리스, 동유럽 등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ATM 설치 대수가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전 세계에 설치된 암호화폐 ATM 수는 17.8%가 증가해서 38,279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에 세운 신기록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올해까지 2,564대의 새로운 암호화폐 ATM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2023년 2,861대 순손실에 비해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ATM의 82% 이상이 미국에 있고 캐나다가 7.7%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 ATM을 보유한 국가로 떠오른 호주에서는 설치가 급증해서 지난 2년 동안 1,107대로 거의 17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가 암호화폐 관련 과세안을 공개했습니다. IRS는 암호화폐 브로커를 거래 플랫폼, 지갑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 등으로 정의, 이들이 고객 자산 이동 및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과 대체 불가 토큰 NFT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80억 달러, 한화 38조 6,68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89% 상승하고 있습니다. 8,818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12% 상승하고 있습니다. 487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51% 상승하고 있습니다. 674원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7.88% 상승하고 있습니다. 44,640원의 가격입니다. APNFT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입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10.19% 상승해서 573원, 레이어제로 9.39% 상승해서 4,96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브 8.93% 상승하고 있네요. 1,50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르텍스 18.53% 하락하고 있습니다. 25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무비블록 8.21% 하락해서 3.677원입니다.
RSS3 8.06% 하락해서 285원, 월드코인 6.82% 하락해서 3,26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믹스 6.51% 하락하고 있네요. 1,852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7.9%, 레이어제로 9.24%, 캐디너 독스월드 7.9% 상승하고 있고요. 월드코인 6.88%, RSS3 8.39%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코즈버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데요.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전부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열심히 활약해주고 계시죠.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또 손절가 모든 것들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관심 있고 중요한 이제 물려 계신 코인의 손절가라든가 아니면 탈출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의 코인들을 이제 같이 봐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희의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1:1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이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27일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관심 종목으로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살펴보았던 코인이 이제 아발란체 코인이었고요. 이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3일 전 6월 27일자 저의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차트를 가져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캡처 사진이고요. 네. 이게 그 당시 방송했을 때 이제 차트의 모습인데 이때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37,600원 정도 구간이었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은 이제 추세 전환으로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제 고가 이평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주게 되면서 22종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의 코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절 구간이 등장을 했었는데
일단 이전에 매수를 한 구간이 이제 이쪽 구간이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매수를 하게 된 이후에 네. 이 밴드 이선 노란색 구간인 아무래도 이 신호등 지표를 받아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네이처 지표를 받아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이절가를 확인을 해 보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밴드 이선 구간에서 이절을 하게 되었더라면은 플러스율이 얼마가 찍혔느냐? 플러스 9.35%를 이제 이절을 하셨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구간에서 이절을 하지 않고 홀딩 관점을 이어 나갔더라면은 기준선이나 아니면 이 네이처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 홀딩을 했고 네. 네이처 매도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이절을 나가게 되었더라면은 12.2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을 거다라는 네.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호등 지표를 받아가지고 같이 수익을 봐야죠.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 노란 톡방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매수 관점, 뭐 탈출 전략 이런 것도 세워드리지만 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매매 차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지표 나도 좀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이 코인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를 누르시면요.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 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말 거래량은 원래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중에는 벤치마크 시간대에 6.6%의 거래가 발생하지만 주말에는 그 비율이 한 4%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주말 거래량 감소에 기여한 몇 가지의 요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반면 ETF 거래는 주중에 주식 시장이 열릴 때만 이 거래가 가능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는 것도 변동성 하락의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지난달에는 한때 1억 원 재돌파를 도전했던 우리 비트코인이 각종 악재로 인해서 6월은 8천만 원대로 마무리를 했었죠. 미국, 독일 정부 등이 보유 비트코인 매도에 나섰다라는 분석에 더해서 해킹으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채권 상황을 7월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고용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흐름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미국 정부라든가 독일 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운트 곡스, 이제 해킹 자산 상한이라는 네. 것들은 이제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가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FOMC, 이제 금리율이 어떻게 네. 나오느냐에 따른 이제 선행 지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보고서 좀 결정을 하기는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비농업 고용 지수보다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비농업 고용 지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때라든가 아니면 FOMC 발표 때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약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신에 네. 이번 주 차트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금요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그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차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을 좀 시사해 줄 수 있겠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전까지 어떤 차트의 모습으로 흘러갈지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았을 때 이제 위기 고점 낮아지고 저점을 높여주는 어느 패턴일까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네, 삼각 이렇게 수렴으로 가격이 만드는 움직이고 거. 있죠. 쌍봉.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수렴 패턴이고요. 네. 그럼 수렴 패턴이 진행되게 되면은 지금은 일본 관점에서 완전 수렴 속았네. 패턴이 그거 왜 진행되고 그린 있지만 거예요, 쌍봉 이렇게? 가격이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래 터치, 위에 알겠습니다. 터치. 저는 아래 이렇게 터치, 위에 작도 이렇게 터치. 해주신 거 보면서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말씀하신 쌍봉 패턴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큰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이제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나 이제 라누님이나 네.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쌍봉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이쪽 넥라인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은 큰 네. 폭의 하락이, 네. 하락 조정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고요. 그럼 다시 일본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네. 뭐 쌍봉 넥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렴 패턴이 그렇게 중요한 관점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수렴 패턴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진 않았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 준 다음에 네. 이전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3.4K 구간을 지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말아 내려준 모습이에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말아 내린 형태로 이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바뀌면서 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가격이 여기에서 재차 저점 구간 매물대인 네. 62.5K 구간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점 구간인 종가 기준으로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네. 60.2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쪽 구간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수렴 하단부 네. 반등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 따지면은 58.9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58.까지요? 때문에 네. 이 상승 추세선을 한번 작도를 해보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동평균선을 키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이제 초록색이 5이동평균선, 파란색이 22동평균선, 주황색이 62동평균선, 네. 보라색이 122동평균선이고요. 242동평균선은 이제 검정선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면 네. 이제 242평 위에 네.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네. 가격이 정배열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상방압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가 일어났거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긴 지지는 나와주었으나 지금 22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전에 방송에 나와 설명을 드렸을 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22평 밴드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22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려면은 가격의 쌍바닥이나 아니면 네. 5이동 평균선에 이제 2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골든 크로스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단기 쌍바닥은 나와 주었으나 일본 관점에서의 쌍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가격이 네.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 줘야 되는데 지금 60과 1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보게 된다면은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럼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 응축 이후에 상방으로 폭발을 해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재차 저항을 받아주고 하방으로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높은 모습의 차트이겠지만 네. 이제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보조지표는 순서대로 이제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장기이고요. 네.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RSI 보조 지표인데 네. 스토캐스틱만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의 이 K선, 파란색 선이 지금 모두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정배열에서 상방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가격의 움직임이 상승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고요. 네. 이전에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는 이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를 못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낮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했으나 5이동 평균선 돌파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과매도권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인 60과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6.3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은 보조 지표가 상승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방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전고점의 매물대가 지금 72K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66.3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72K까지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지금 관점이 뭐 매집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22평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이 저항 구간인 66.3K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좀 짚어주셔서 비트코인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미국과 시차가 존재하고 또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단기적 매매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타점을 잡아보게 된다면은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와서 살펴봐야겠죠. 네.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간봉 차트로 넘어와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모습인 게 이렇게 이어지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근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작도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차트에 존재를 했었던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준 가격 구간이 62.5K 구간이기 때문에 62.5K 구간과 이 하락 채널 상단부의 리테스트 반등 구간, 네.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는 상승 채널 하단부인 가격대로 따져봤을 때 61.5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전 오늘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점을 남겨드렸었는데 네. 일단 이전 불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요.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15분봉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63.2K 구간에 이렇게 조그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 주었고요. 네. 63.2K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터져 주었어요. 근데 다만 현재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지금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22평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상승 폭발 타점으로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좋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에서 상방 기울기로 점차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24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이쪽 구간에서 응축기로서 작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가격 구간이 어디냐? 62.2K 정도 구간인데 가격이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받고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네. 62.2K 구간에서 반등 시 1차적으로 매수 관점을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61.5K 구간까지 물타기를 진행을 한 이후에 상승 채널 하단부 이탈 시 손절로 대응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가격 움직임을 체크를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럼 매수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입절을 하느냐 네. 일단 전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63.4K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 네. 꼬리 기준인 63.8K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일봉에서의 20고가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구름대 구간, 구름대 선행스펙 원정 구간을 이제 입절가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타점 잡아주시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짚어주셔서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발추나스 연구원이 자신의 X를 통해서 최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 ETF의 증권 신고서 S-1이죠. 추가 조정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SEC는 S-1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 가벼운 조정을 요청했다라면서 미국의 공휴일을 고려했을 때 서류가 다시 제출이 되더라도 SEC의 서류 검토는 7월 8일에나 재개가 될 것이고 또 승인은 그 이후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미국의 중대한 또 공휴일이죠. 그러다 보니 공휴일인 7월 4일이 목요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정부 기관인 SEC가 7월 8일, 이제 월요일 8일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이더리움 전문가님, 우리가 그 사이에 포인트를 좀 잡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의 메인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시동 거는 거예요? 네? 하고 시동 건 건가요? 시동 걸고 시작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부릉부릉 시동 걸어야죠. 네, 이제 이더리움 우리가 포인트 뭘 볼 수 있는지 봐야 봐야 되니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메인 포인트, 메인 뉴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S-1 네. 승인 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주말에 뉴스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좀 미뤄질 수 있겠다. 승인 서류를 이제 반환을 하면서 이제 SEC에서 이제 승인 날짜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정보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맞아요. 네. 이게 승인 시기가 보류가 된 거지 이게 거절된다라는 소식은 아니고요. 그게 왜 이게 거절 소식이 아니냐. 네. 일단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전에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ETF, 현물 이더리움의 ETF 승인은 여름 내로 승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승인 관련 소식은 시기의 문제지 이게 아직까지는 거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승인이 되기 전까지 뭐 비트코인의 그 매도 압력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조정 가능성이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느 구간에서 이제 입절 구간을 노려야 되는지를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로 넘어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봉 관점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하락 채널 상단부와 이격도가 멀지 않았던 구간 3,490불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를 했었는데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63.4K를 살짝 돌파해 주었다가 다시 떨어진 떨어뜨렸죠. 것처럼 네. 이더리움도 지금 3,490불 구간을 돌파해주고 재차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마감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무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만약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3,445불 정도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되었죠.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3,390불 구간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은 아직 이동평균선의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2평 밴드 구간을 제외를 하면은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아우가 더 강하네요. 네, 네. 이더리움 관점은 비트코인보다 현재 차트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언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느냐? 네. 이
12평의 기울기가 지금 상반 기울기로 점차 전환이 되고 있죠. 네. 그럼 20저가 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선인스팬 원선인 이쪽 구간 가격대로 이제 3,395불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고가 이동 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은 장기 관점으로서 좋은 눌림목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동 평균선을 보조 지표를 키고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과매도권 돌파해주면서 상승 시그널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배열링 차트에서 보조 지표가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관점 구간이 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 구간은 장기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좋은 매수 타점으로서 잡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자의 마감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 단기적인 매매 타점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처럼 1시간 봉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3,490불 구간을 돌파해 주었지만 재차 하방 쪽으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단기 하락 추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재차 메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고 한다면은 이 고점 매물대 부근인 3,490불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3,525불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선 매수 관점을 잡는 것은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 22평 밴드 구간까지 이격도가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2평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 하방 기울기인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될 때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전고 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22평 밴드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되었을 때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쪽 구간이 3,450불 정도 구간인데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올라와 주게 되는 쭉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긴 애들을요? 네, 24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럼 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상승 채널 하단부가 겹쳐지는 구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겹쳐 주었을 때 3,450불에서 이제 3,420불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로스커스를 짧게 설정을 하고 진입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인 이 매매 타점 좀 짚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다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네요. 0.0007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5.95% 상승해서 43,910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1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578원입니다. 웨이브 8.42% 상승해서 1,493원. 마지막으로 비트토렌트 8.33% 상승해서 0.0013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코르텍스 19.49% 하락하고 있습니다. 252원의 가격입니다. RSS3 8.71% 하락하고 있습니다. 283원입니다. 무비블록 8.24% 하락해서 3.676원. 월드코인 8.02% 하락해서 3,2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믹스 6.16% 하락하고 있습니다. 1,859원의 가격이네요. 네,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있었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다시 보고 올게요. 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16.0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3,96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은요, 2021년 11월에 출시가 된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 가능한 이 개방형 분산형 네이밍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요, 이더리움 주소, 그리고 암호화폐의 주소 해시값, 메타데이터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문자 열들을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의 형태로 매핑한다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복잡한 이더리움의 주소를 읽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자가 쉽게 송금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시로 16진수 지갑 주소 대신에 ETH로 끝나는 간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요가 좀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일본 관점보다는 1시간봉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도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리테스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작도적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이나 지금 이전 캔들 보게 네. 되었을 때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최고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한다 할지언정 이 고점 구간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뭐 긍정적인 뭐 뉴스라든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하락반전형 캔들 패턴이 강하게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과 터치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으나 5移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강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반등 이후 5移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으로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응축 구간이 하방 조정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언제 매수를 하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봉 관점에서 지금 신호등 지표 초록색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상방압이 강한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준선 구간인 41,500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저희 네이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하위 시간봉 22평 밴드 구간 돌파 시기에 맞춰서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적응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그 구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네. 바로 이제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가져가시면은 편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만약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은 다시 작도적 관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손절 구간은 어디를 추천드리느냐?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 가격대로 따지면은 38,900원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6,000원 구간이에요. 그럼 46,000원 구간에 이제 62동 평균선이 점점 올라줄 것이기 때문에 46,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빠르게 손절 구간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 그 구간이 나는 조금 더 장기 관점으로서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 242동 평균선이 겹쳐져 있죠. 네. 이탈 저점 이탈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5,000원 정도 구간인데 35,000원 이탈 전까지는 추가 매집을 진행을 해보셔도 장기적 네. 관점으로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고요. 방금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매매 지표 역시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이 좀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랩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종목도 조금 있다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응희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저 무비블록 분석 부탁드립니다. 많이 물려 있는데 너무 떨어지기만 해서 스트레스 받네요. 평단 5,000원대입니다.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떨어지기만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무비블록은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의 P2P 영화 배급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무비블록 가격 먼저 보고 차트 여쭤볼게요. 네, 무비블록 8.99% 하락하고 있네요. 3.646원입니다. 이제 이응희님께서는 평단가를 5,000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비블록 어떻게 좀 저점 우리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행현 님이 평단가를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점을 빼셨던가 아니면은 5점, 네, 오타가 네, 있으셨던 땡땡땡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 5원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5원대라고 한다면은 상단 매물대 구간인 5.22원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5.22원보다는 네. 평단가를 낮추셔야지 탈출 가능성이 조금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고 하단 쪽에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지 매물대가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각 가격대가 2.78원, 2.99원, 3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6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각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3.36원 매물대 구간을 비슷하게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서 노려볼 수 있겠으나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의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하방압이 매우 강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하락 쐐기형 패턴, 이 강화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차트의 움직임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면서 저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하락세기형 패턴 상단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구간을 기다리신 후에 추가 매집을 통해 평단가를 어디보다 낮추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5.2원 보다 이 매물대보다 가격을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 62동 평균선이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62동 평균선이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4.7원 정도 구간보다는 낮추시는 게 탈출에 용이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응희은님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구름구름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네요. 옵티미즘 평단 2,530원입니다. 더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뭐 이제 토스를 시작으로 슈퍼 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슈퍼 앱이라는 것은 각 기능이나 브랜드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 어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옵티미즘이 슈퍼체인 구축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체인 간의 연결성이 매우 부족한데 옵티미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옵티미즘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3.31% 상승하고 있는 옵티미즘입니다. 2,529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구름구름님 평단가는 2,530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트미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나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즉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다만 저점 구간을 견뎌주면서 이 하락 쇠기형 패턴을 돌파를 하고 지금은 옆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저점 구간인 이 가격대로 따지면은 2,30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22동평균선의 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나 5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성공을 하게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22동평균선, 29가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의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불타기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키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응축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밴드 이선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제 네이처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20원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집을 하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까지 2,300원 정도 구간까지 매집을 진행을 하시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 쪽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대로 따지면은 2,150원 정도 구간이네요. 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제 맥스 목표가는 이제 20고가 이동 평균인 2,730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밴드 이선 구간인 2,800원 선에서는 저항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름구름님을 위해서도 전략 깔끔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코즈부투데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준비되셨다 하시면은 두구두구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라이브 피어 코인이고요. 네, 라이브 피어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4.29% 상승하고 있는 라이브 피어입니다. 23,56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라이브 피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 이전 어제자 캔들에서 이제 개구리 신호가 밴드 1선 구간을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과 네이처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해준 것은 매수 관점으로서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낮은 네. 시간 봉인, 이제 4배에서 5배 정도로 낮은 시간 봉인, 하위 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라든가 아니면 고가를 돌파해 줄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 낮은 시간 봉인 6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6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하방 길기인 모습이지만 지금은 상방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모습의 차트이고요. 그럼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하고 저가 22평 고가 부근 이 밴드 구간 내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느냐. 일단 6시간 본 관점에서 짧게 보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인 24,700원 정도 구간까지 단타 관점이 가능하고, 네. 이쪽 구간을 무리 없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면은 일본 관점으로 넘어가서요. 일본 관점의 이 기준선 혹은 이 20저가에서 고가 62동 평균선 밴드 2선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이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손절가는 어디다 설정을 하시느냐. 네. 밴드 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었던 21,2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는 손절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 가격부터 시작해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략 잘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 사단 그리고 코즈부 투데이의 노란톡방은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